세계적인 셀럽들이 실제로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는 미디어와 대중의 변함없는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럭셔리카 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 그 시장에 갑자기 슈퍼카도 럭셔리 세단도 아닌 트럭 하나가 나타나더니 수많은 헐리우드 셀럽들이 그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포착된 셀럽들의 면면이 더 압도적인데, 먼저 힙합 씬의 레전드이자 현재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펄에, 말이 필요 없는 힙스터 칸예, 역사상 가장 성공한 래퍼 제이지, 원조 아메리칸 아이돌 저스틴 비버, 이런데 빠지면 서운한 럭셔리 환자 카다시안, 그리고 전세계 클럽 씬의 레전드인 스티브 아오키 등등 셀럽 중에도 탑티어 셀럽들이 바로 이 사이버 트럭을 구매해 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셀럽들 뿐일까요? 사이버 트럭 출시 당시 미국 테슬라 매장의 모습입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였죠. 단지 사이버 트럭을 보기 위해 마치 명품 오픈런 마냥 대기줄이 길게 늘어선 겁니다. 자동차 시장에 여태 이런 메이커가 있었나요? 수십억짜리도 아닌 대중 양산차가 나이키 롤렉스 마냥 리셀가가 치솟는 바람에 재판매 금지를 운운하던 적이 있었나요? 아직도 이게 뭐 그토록 별일인가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미국에서만도 오랜 기간 수조 원의 천문학적 광고비를 퍼붓고 있는 현대차가 그 광고비로 앞으로도 쭉 슈퍼볼에서 이런 홍보를 이어간들 과연 대중에게 얼만큼 이런 동경이나 갈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언제쯤에나 이런 뮤비의 드림카로 나오고 위시리스트에 오르내릴지 방문해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좁히기 힘든 브랜딩의 격차인지를요.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체 왜 이게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광고나 마케팅 하나 없이 대중뿐 아니라 슈퍼리치의 반향을 함께 불러올 수 있는 걸까요? 짧게 세 가지로 짚어보면, 첫째, 논쟁적이기 그지없는 디자인입니다. 자동차 역사상 누구도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없죠. 묵직하게 험로를 주파하는 오프로더야 많이 봤고, 날렵하게 트랙을 질주하는 레이스카도 많이 봤지만, 벨트 각이 진 집채만한 스테인리스 덩어리가 이런 험로를 슈퍼카 마냥 내달리는 그림은 분명 처음입니다. 높은 차고지만 무게중심이 낮은 날렵한 형상인데다 성능이 워낙 막강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장담컨대 테슬라의 이 첫 트럭 모델은 디자인만 놓고 보더라도 21세기 자동차 역사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모델 중 하나로 자리할 겁니다. 디자인이란 게 본래 개인 취향이고 호불호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은 늘 실패가 없는 법이거든요. 처음엔 좀 논란일지언정 결국 그런 디자인들이 살아남고 클래식으로 자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이 당장은 좀 낯설지라도 결국은 테슬라의 헤리티지로 남으리라 봅니다. 여느 슈퍼카보다 아이캐칭하다는 점뿐 아니라 전반적 디자인이 차의 기능 및 특성과 잘 맞아들고, 무엇보다 기존에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유니크한 실루엣이니까요. 둘째, 압도적인 성능과 상품성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픽업 트럭의 나라입니다. 압도적인 시장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 마진 자체가 워낙 좋은 시장이다 보니 이미 전통의 강자들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죠. 제대로 된 상품성을 먼저 갖추고 이들 모델부터 압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이버 트럭을 보시죠. 우선 제로백의 경우 트럭임에도 2.6추에 달합니다. 포르쉐를 앞서죠. 출력은 850마력의 파운드피트 기준만도 크고 적재 중량과 견인 능력이 각각 2,500파운드와 11,000파운드니 모두 이쪽 시장 끝판왕인 F150을 넘어섭니다. 트러플에선 아예 리비안을 넘어 F350까지 거뜬히 제끼는 모습이네요. 후륜 주황도 탑재됐고 당연히 회전 반경 말 안됩니다. 현대차 유일의 무기이던 V2L 다들 기억하실 텐데, 사이버 트럭에도 탑재됐고 거추장스런 액세서리 없이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고강도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덕에 해머 정도로는 아예 기스도 없고, 기관총 정도는 돼야 자국이 남는 방탄이며 뒤틀림 강성은 맥라렌 P1보다도 좋습니다. 주행거리도 최대 560km고 가격도 약 6만 불에서 시작해 10만 불을 넘지 않는 수준이라 경쟁자들을 충분히 압도할 뿐 아니라 수요층의 니즈와 선호도 제대로 저격했다는 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브랜드 스토리입니다. 사이버 트럭이 화제가 됐던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48V 시스템 도입입니다. 근데 어쩌면 더 화제가 돼야 하는 건 기존 업계가 아무 혁신 없이 여태껏 12V 시스템을 고수해왔다는 점일지 모릅니다. 그간 자동차 회사들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고민이 없었는지를 증명하는 대목이죠. 이번 사이버 트럭을 통해 테슬라가 시도한 대부분의 혁신이 그렇습니다. 근 100여 년간 기존 브랜드 누구도 의문을 품어본 적 없는 아키텍처의 전환이었고, 모든 브랜드가 다 알면서도 도전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의 적용이었으며, 누구도 도전할 생각조차 없던 소재의 적용이자 디자인 적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말리고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모델이었죠. 그걸 테슬라가 이뤄낸 것이고 대중은 여기에 열광하는 겁니다. 다른 글로벌 셀럽이나 슈퍼리치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더 이상 차량 판매가나 올려놓는 광고 따위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혁신과 그 혁신을 향한 진정성과 용기에 매료되는 뿐이죠. 결국은 스토리텔링인 겁니다. 답답하리 많지 보수적인 플레이어들이 꽉 잡고 있는 시장에서 신생의 언더독 브랜드가 나타나 모두의 반대와 멸시를 무릅쓰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혁신을 일궈내는 모습을 볼 때 대중은 열광하고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의 스토리를 빌려서라도 스토리텔링이 가능했습니다. 천문학적 광고비가 들었을 뿐이죠.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고 기업이나 창업주 스스로가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기업의 리더가 단지 누군가의 아들 혹은 손자라거나 직원들도 단순히 월급만 쫓아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기업은 절대 이런 스토리를 만들고 대중의 반향과 동경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트럭이 왜 포르쉐보다 빨라야 하냐고요? 트럭이 왜 방탄이어야 하냐고요? 그 이유를 모르겠다면 그냥 계속해서 고만고만한 차만 만들면 됩니다. 밑빠진 독에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부으면서요. 소유욕과 갈망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600마력 포르쉐를 필요에 의해 구매하지 않죠. 필요를 넘어 동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포르쉐도 더 이상 포르쉐가 아닙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속성을 한계까지 끌어올릴 뿐이고 점차 거기에 매료되는 대중이 늘어날 뿐이죠. 저는 이런 점에서 이 모델이 성공 여부를 떠나 브랜딩에 대한 기여만으로도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중의 시선을 이토록 한 차원 올려놓는 것은 돈을 들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일부 국내 언론의 경우 사이버트럭 출시 당시 그 시장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죠. 물론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까지 초기 마진과 시황은 당연히 지켜봐야 하겠지만 역사상 최대 예약 물량을 기록하는 바람에 실수요만 줄여도 최소 5년은 조기 재고 없이 딜리버리만 해야 할 모델을 두고 타 내연 브랜드들의 부진에 엮어 우려라는 워딩을 쓰는 기사 자체가 지금 와서 보면 코미디이기도 하고 일면 씁쓸함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광고주, 주주의 면면을 보고 나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 대목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의 뒤에서 상대의 혁신을 폄하하기 전에 그 반만큼이라도 자신의 브랜딩이 제 길을 가고 있는지 대중의 시선이 어떤지 그것부터 점검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면 대기업 편향에 국내 언론들을 향한 유명한 농담마저 생겼죠. 이상 오토포커스였습니다.